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HFR입니다. 일단 HFR에 대해서는 한번 해드렸죠. 그때 기본적 분석 위주로 해드렸고, 이번에 분석해드릴 내용은 그런 HFR의 그런 방향성과 그리고 언제쯤, 네, 정말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언제쯤 이 5G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혹은 5G에 대한 그런 매출, 실적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작년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닥을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의 그런 변곡점이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인데, 자, 일단 HFR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버라이즌과 AT&T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한민국 5G 장비사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5G 장비사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벤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HFR은 직접적인 그런 연관을, 직접적인 그런 계약을 맺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T&T와 그리고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4G 때부터도 프론트홀, 무선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5G에서도 상당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HFR을 볼 때는 이 미국의 5G 시험 인증, 그리고 미국의 5G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언제 진행될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예정상에는 작년도부터 미국의 5G가 시험 인증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험 인증에 대략 한 6월 정도로 이게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많이 올랐죠. 네, 작년에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이게 밀렸어요.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험 인증이 진행될 것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급등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 기대감이 처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코로나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심각해지면서 5G 인프라 투자가 완전히 밀렸습니다. 네, 완전히 전무하다시피 투자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감의 그런 실망감과 혹은 불안감, 우려감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고스란히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 인증을 언제 하느냐? 저는 이제 조만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HFR의 그런 수주 잔고를 보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이상 늘었어요. 4배 이상. 그리고 재고 자산도 30% 이상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이제는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점차 HFR에 대한 그런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지 않나. 특히 HFR의 30%가량은 미국의 버라이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HFR의 매출의 30%는 미국의 버라이즌이 참여하고 있어요. 따라서 AT&T 그리고 캐나다의 벨 혹은 버라이즌, 일본의 뭐 NTT 도코모 이런 쪽에 이제 글로벌 통신사에서도 이제 HFR의 그런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AT&T와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HFR의 솔로예요, 솔로. 그러니까 독점을 맡고 있습니다. HFR의 프론트홀에 대한 장비들을 독점을 맡고 있어요. 시스코와 경쟁을 했었었는데 HFR이 이겼어요. 시스코 시스템즈를 HFR이 이기면서 역시나 솔로 벤더로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버라이즌 하나만 보더라도 버라이즌 하나에 1년 정도의 그런 투자 규모가 SKT의 3년 투자 규모 이상이라는 점을 봤을 때에는 어마무시한 파급력이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대한 투자가, 특히 미국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에는 HFR에 대한 수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막 시작한다 만다 얘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HFR의 수주 잔고가 급증을 한 것을 본다면 충분히 이쪽에 대한 연관을 혹은 상관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변곡점이 이제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무선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4G 때는 무선만이 거의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5G는 무선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초지연이라던가 아니면 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무선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HFR은 무선과 유선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거의 특히 미국이나 한국의 SKT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주목도 혹은 이쪽에 대한 좀 분석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통신 장비, 통신 인프라의 특성상 일단 실험 인증이 먼저 진행돼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험 인증 자체가 완전히 전무하다시피 했다가 이제 올해부터 특히 올해 9월부터는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이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가치는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무선 사업에서의 프론트라던가 혹은 이제 유선 사업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거의 독점적인 경쟁력이 있는 것은 맞아요. 이건 전에 다 영상 찍어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겠지만 플렉스홀, 프론트홀 그리고 유선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SK양 이제 SK텔레콤의 장비 수준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5G를 이 시크릿컬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시크릿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크릿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추세가 사실 시크릿컬의 특성상 한 번 상승하면은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5년 이상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을 시크릿컬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저는 5G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너무 5G를 좀 짧게만 보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한 거 끝이다. 2년 투자하면은 끝이다. 이런 경향이 좀 있는데 보통의 5G에 대한 그 연구 자료들을 본다거나 혹은 보고서를 좀 보더라도 이번 5G형 사이클은 최소 10년 이상 갈 것이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4G처럼 기지국을 세우고요. 그 기지국을 통해서 무선으로 쏴주는 역할이 아니라 5G는 스몰셀이라고 해서 혹은 그런 기지국의 역할을 최대한 축소시켜야 되는. 왜냐하면 초저지연 그리고 스피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지국으로 이렇게 쏴주는 것이 아니라 기지국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론트홀, 플렉스홀을 세움으로써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5G의 특성상 4G보다 투자 기간이 훨씬 더 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투자 규모 자체도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발굴을 트는 이제 첫 발을 내디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IoT, 만물 인터넷까지도 이런 것들에 대한 AI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필수적인 기술이라는 점에서는 사실 1년, 2년 동안 끝내는 그런 사이클이 아닙니다. 거의 10년 이상의 그런 투자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유지 보수라던가 혹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저는 꽤나 길 수 있다.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보통의 이제 장비들이 이제 국산화 혹은 현지화라고 하죠. 국산화가 맞습니다. 예, 국산화라고 하는데 이쪽에 대한 HFR에 대한 걸 기술력을 봤을 때는 국산화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는 HFR의 장비가 없으면 결국에는 프론트라든가 플렉스홀에 대한 그런 범위를 낼 수가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특히나 통신사뿐만 아니라 노키아와 같은 혹은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통신 장비사와도 꽤나 밀접한 계약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노키아, 삼성전자의 이런 유통망을 통해서 사실 일본, 캐나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사실 캐펙스가 얼마나 될 것인가가 관건인데 올해 9월 이후에 아마 좀 자세히 나올 것 같지만 모든 주가는 혹은 대부분의 주가는 항상 그런 실질적인 이슈를 선행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변곡점이 이제 곧 나타난다면 상당히 좀 가파른 그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AT&T와 버라이즌의 솔밴드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좀 방증이 되는 거예요. 기술력에 대한 방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 대한 이제 미국의 통신 인프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에는 HFR에 어떤 수혜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방증도 충분히 해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잠을 요새 잘 못 자서 살짝 좀 감기가 왔어요. 네, 좀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목소리, 더 좋은 몸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결국 이 미국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그런 프론트홀 그리고 유무선 장비를 통해서
20% 이상의 마켓시어를 가져갈 것이라고는 이제 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치인 것은 맞아요. 지금 재무제표를 간단히 보면 시가총액이 2,900억이죠. 시가총액이 2,900억인데 매출액이 잘 나왔을 때 1,500억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보석으로 2,500억을 잡고 영업이익률을 최대한 낮췄을 때에도 매출액이 2,500억이 증가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사실 이 미국에 대한 그런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은 당연히 5G 투자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5G 투자가 따라올 수 있다면 HFR이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인빌딩 솔루션도 하고 있어요. 인빌딩 솔루션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프라이빗 통신망에 대한 그런 SKT와 합작을 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사실 이 프론트를 플렉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확장성이 좀 대두되는 것이고, 특히 얼마 전에 엔텔스도 인수합병을 하면서 상당히 좀 시장의 확장성을 내비치고 있다. 결국에는 이 내수 기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내수 기업에서 수출 기업으로 그리고 몇 가지 장비에 매몰된 그런 사업에서 이제 확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SK 광중전기는 마찬가지고요. 뭐 일본에도 인빌딩 장비를 지금 납품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그쪽에 대한 수주가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사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그런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아직은 멀었어요. 근데 한국도 기지국만 이제 겨우 깐 상태이고 이제 뭐 인빌딩이라던가 혹은 범위를 좀 늘린다거나 초저지연 뭐 스피드에 대한 그런 프론트를 깐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5G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저는 미국과 일본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특히 AT&T와 버라이즌의 솔밴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HFR이 상당히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관심권에 좀 넣어둘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고 HFR 5G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예,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